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모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보면은 이 빨간색 라인을 결국 오게 됐어요.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하방 이탈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등을 줬으나 이 기존에 있던 상승세기의 지지 라인이 하방으로 뚫리면서 저항으로 바뀌었는데 그 저항 라인에 대한 리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자, 이제는 또 어떤 시간을 또 보내야 되냐면 리테스트를 일단 여기서 한번 찍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의 리테스트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8월 초부터 이어지는 이 하락 추세선이 상승을 돌파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게 다시 그러면 지지로 바뀌는 거죠. 저항에서 여기선 저항이었지만 이걸 뚫고 나니까 여기가 이제 지지로 바뀌는 건데 이게 지지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에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로 리테스트를 하는 건데 결국 이 지점까지 왔기 때문에 이후에 얘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올라간다거나 뭐 그런 형태로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한번 찍고 얘가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또 그리면서 요때 모양을 다시 한번 해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두 가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이걸 지켜주는지에 대한 여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깬다면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그 잘 갔던 알트코인들이 다시 갑분싸가 되면서 쭉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기는 한데 어찌됐든 만약에 그걸 반대로 얘기했을 때 이 부분을 잘 버티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 구간에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지금 잘 버틴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이후에 상승을 했을 때 요 모양일 것 같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이때랑 좀 비슷할 것 같다. 이런 느낌. 여기나 아니면 이제 코인베이스로 한번 보게 되면요. 비트파이넥스도 옛날 게 나오니까 이걸 보던지 했을 때 여기 구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구간이. 그래서 이게 끝나면 이런 식으로 튀어 오르거나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끝났을 때 여기서 이렇게 튀어 오르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쨌든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건 사실이고 여기서 포기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전혀 나쁜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리테스트를 지금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어쨌든 이 가격대에서 우리가 지금 엄청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이때 음봉을 찍은 다음에 여기 이제 8월 14일을 찍었으니까 거의 한 달 넘게 이 구간에 있거든요. 넓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28,000을 결국은 뚫어줘야 돼요. 여기를 뚫지 못하면 그래서 이러한 무빙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뚫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 긴 추세에서의 이 박스권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선이 또 있죠.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빨간색 선 그게 이제 뭐냐면 이때부터 이미 시작된 저점과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형성된 역헤드 숄더의 이 넥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넥라인을 어쨌든 지금 주봉상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무너지지 않는다면 넓게 봤을 때 25,000대가 안 무너진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이동평균선을 어쨌든 뚫기 위해서는 여기서 매물대를 형성하고 뚫어주는 것이 좋은 그림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뚫게 된다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떤 식의 매물대를 갖게 되냐면 이건 이제 선으로 라인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인 캔들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모았던 부분을 뚫었죠. 뚫은 다음에 리테스트 한 다음에 이게 올라가는 거라 그때는 이제 엄청난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지지를 크게 받았고요. 여기서 또 지지를 크게 받았다면 이 두 가지의 힘을 가지고 엄청난 상승 동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 지점이 역시 마지노선의 형태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가 만약에 깨지면 뭐 진짜 밑으로 이제 보수적으로 봤을 때 뭐 24,000까지가 깨진다.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쭉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일단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높다고 보진 않고요. 지금은 계속 이 지점을 지키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의 영역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근에 알트들이 좀 제법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알트들을 우리가 이걸 캔들을 좀 보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이 하락 추세선을 뚫은 다음에 리테스트를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라인을 지켜가면서 이 박스권이 끝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시총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마찬가지로 뭐다? 알트가 다시 재밌는 그림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 전까지 얘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리테스트를 이렇게 좀 더 하는 경우, 그럼 이 과정 동안 뭐가 될 수 있냐? 도미넌스가 또 오를 수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어쨌든 이 지점을 만약에 못 넘으면 제일 좋은데, 넘고 이렇게 올라간다 하면 이 뭐 50대 중후반까지 빠르게 도미넌스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도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현금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알트도 조금씩은 싸질 때 사볼만 하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싸질 때. 지금은 좀 더 기다려 봐야겠죠.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시황에서는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가 지금 변동성이 되게 적은데 네트워크 상에서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건 이게 장외 거래가 어쨌든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장외 거래라고 하는 건 분명히 뭔가 누군가가 분명한 수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게 탈출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 장외로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그때 이제 거래소라도 던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팔고 싶은데 사는 사람이 없으면 그걸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에다가. 그죠? 근데 그런 움직임이 안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트랜잭션이 활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분명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손바뀜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매집할 만한 그런 수요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나쁜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 ETF 선물에 대한 데드라인인데 10월 중순에 좀 몰린 게 좀 있어요. 보면 이게 일정들이 다 10월에 몰려있기 때문에 10월에 좀 아무래도 좀 뭔가 보면 대부분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9월이 좀 끝나면 10월에는 그럼 이런 걸 토대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항상 ETF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다음에 광기가 됐을 때 ETF가 만약에 된다면 그거는 장의 피날레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니고 장이 정말 횡보가 되던지 아니면 정말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ETF가 승인이 되면 그때는 이제 뭐 블랙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실리콘밸리 사태 때처럼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이용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나온다 그러면 반전, 그래서 계속 추세를 그쪽으로 반전시켜서 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장이 엄청나게 좋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코인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터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설거지를 하기 위한 용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상으로는 횡보를 길게 가져가면서 외부 트랜잭션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아마 이들이 이제 이걸 ETF를 하기 위해서 매집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기관들이. 자, 그리고 이걸 보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항상 이루어지는 비트코인의 주기는 항상 이런 이 퍼스트 바텀과 세컨드 바텀, 그러니까 2차 하락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 2차 하락 시기에는 기회가 있지만 잘 못 죽는 경우가 많고요. 여전히 퍼스트 바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보면 세컨드 바텀이 아닌가, 두 번째 바닥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게 끝난다면 이 불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서에이지가 또 이런 말을 하죠. 보면은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칭에 대한 수단이 중국 정부가 필요하단 말이죠. 왜? 가만히 있으면 본인 자국의 화폐가 자꾸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럼 돈을 더 찍으면 더 낮아질 거고. 그럼 이것에 대해서 뭔가 해칭을 하기 위한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금이나 아니면 비트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콩을 연 것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장세가
그 변하기 직전에 그 태풍의 눈이 있다라는 거, 그 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뭐 기간이 좀 몇 달 정도 길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거 자체가 어쨌든 주식을 하다 보면 뭐 당연한 시간인데, 코인은 워낙 변동성이 그동안 심했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적응돼 있는 상태니까 이게 되게 길고 답답하게 느껴질 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더 여유롭게 가지면 이게 그만큼 행보가 길어진다라는 건 이후에 그 방향이 터졌을 때 그게 지속되는 힘도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이럴 때가 사실은 기회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좀 살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세컨드 바닥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도 보면 지표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때가 보통 뭐다? 좋은 자리였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패키지 지원책 마련이라는 얘기가 이제 딱 부산에서 나왔는데, 이게 아무래도 특구 사업이 지정된 다음에 그 특구 사업 기간이 거의 끝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면 특구 지위가 박탈당하기 때문에 성과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정말 갑자기 급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근데 어쨌든 이게 방향은 그래도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이 민간 펀드라는 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은 사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걸 그냥 최대한 판만 깔아주고 지원해주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선을 넘어서 관이 주도해서 하는 핸들링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이거는 또 그 탁상행정 같은 형태로 많이 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민간에 대한 펀드를 만들고 하는 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블록체인 뭐 얼라이언스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블록체인이 돼야, 그리고 부산에서 이번에 엑스포를 자꾸 유치하고 있는데 이게 돼야 우리가 이제 그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논리에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인구가 감소되는 시점에서 수도권이 집중될 만한 건 너무 명확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부산이랑 서울이랑 연결해줄 수 있는 KTX가 뚫린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서울에서 부산을 내려오는 그런 걸 기대했지만, 반대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게 더 용이해졌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화가 더 심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어쩔 수가 없고, 그렇다면 남은 외곽 도시라든지 지방 도시가 소멸이 되고 슬럼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결국은 이민자로 채울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사회 문제가 일어날 거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만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특정한 그 거점을 세우는 게 좋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부산이 워낙 어쨌든 제2도시로 아직까지는 입지가 있기 때문에 부산에 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글로벌 거점을 여기다 만들던지,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 국내 업무를 했을 때는 서울이 유리하지만 글로벌 업무를 했을 때는 뭐 인천이라든가 부산이 유리하든가 이렇게 만들면 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역시 수도권과의 그 긴밀한 업무 협력이라는 명분으로 제가 볼 때 인천이 가져갈 것 같긴 한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 정말 디지털 금융이라는 게 아무도 지금 안 하고 있거나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역인데, 이걸 얼른 선점을 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2017년엔 그랬어요. 그때처럼 뭔가 한국에다 오게 만들고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크립토를 하기 위해선 한국에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해외를 가야 된다 하면서 싱가포르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부는 얼른 이 규제를 뭐 샌드박스를 더 확대를 시키던지 아니면 관에 자금을 더 투입을 하던지 해서 그 민간을 좀 살리는 쪽으로 해서 민간이 좀 자유롭게 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뭐 사기라든지 아니면 뭐 투자자 보호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엄벌을 쳐야 돼요. 그런 걸 하면서 체계를 잡아주되 뭘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는지조차 지금 안 나와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빨리 제도 개선을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는 싱가포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이제 다 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이 또 먹던지 이런 형태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하루빨리 이거는 국민적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계속 요즘에 보고 있는 건데요. 이 프리미엄 비율이 그때 50%까지인가 뭐 마이너스 50%인가 막 찍고 그랬잖아요, GBTC가. 근데 그게 지금 마이너스 18%까지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 다른 알트들 있죠, 요런 알트들. 얘네들은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좀 관심을 가져볼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뭔가 이 알트들이 뭔가 심상치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특히 프리미엄이 많은 것들을 한번 지켜보게 되면 뭐 솔라나도 있고, 파일코인도 있고, 링크도 있고요, 체인링크, 그리고 스텔라 루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솔라나도 괜찮고, 그 다음에 체인링크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파일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직도 시총이 저는 생각보다 많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이 좀 더 빠져야 적정 시총이 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스텔라 루멘보다도 오히려 저는 얘가 좀 더 요즘 움직임이 수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익명성을 좀 버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익명성을 사이드 체인의 형태로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형태로 가서 메인은 익명성을 버리는 식으로 해서 얘네가 이제 약간 하이브리드 형태로 가되,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 다크코인이라는 명목으로 상장 폐지했던 게 이제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어서 다시 재상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솔라나, 이것도 FTX 2.0을 보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알라메다 애들도 락업이 된 게 해제되는 게 25년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가격을 왕창 올리고 넘기고 싶지, 락업 해제될 때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가격이 쌀 때 누가 팔고 싶겠습니까? 그것처럼 가격을 올리려면 팔더라도 가격을 올려서 파는 게 좋기 때문에 그 가격을 올리는 과정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5년 전까지 어쨌든 우리가 상승장의 주기라는 걸 했을 때도 맞물리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솔라나 이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체인링크는 요즘에 하도 이렇게 뭐 들려오는 소식들이 괜찮으니까 좀 이런 애들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미국채 수익률 상승에도 비트코인과 금이 선방 중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에 선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과 비트코인이 아웃퍼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관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하다 보면 그래도 좀 영상을 보고 하면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뭐 조금 나는 공부를 하면서도 어려운 게 많고, 그 다음에 좀 직관적인 것들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멤버십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멤버십이 보면 이렇게 뭐 업비트에 있는 알트코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비트코인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진입가와 목표가와 손절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픽을 제가 드리면서 하고 있거든요. 보면 이런 식으로 타겟에 도달하면 초록 색깔 체크 표시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다 타겟에 도달을 했죠. 이런 것들이 좀 도달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 도움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멤버십은 현물 위주인데 이렇게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선물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할 수 있는 방은 선물방이 또 따로 있거든요. 선물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지션이랑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숏도 먹고 롱도 먹고 롱 먹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재진입해서 또 먹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움직임에 대해서도 좀 어렵다, 근데 좀 도움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도 이제 슬슬 횡보하는 타임에 좀 뭔가 어느 정도는 끝날 것 같다는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 장투와 관련된 부분도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이런 거 다 받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야겠죠.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